140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전쟁이 있었습니다. 600년간 세계 최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단 4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역사책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과연 누가 진짜 승자일까요? 먼저 사산 왕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사산 왕조는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무려 400년 동안 다스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맞먹는 유일한 나라였죠. 페르시아 황제는 만왕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들의 수도 크테시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아치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산 왕조는 단순히 부자였던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엄청났다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라는 독특한 종교를 믿었는데 불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 신전이 곳곳에 있었죠. 그런데 사막 한복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이었죠. 여러분,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랍인들은 그때까지 부족 단위로 살면서 서로 싸우기만 했어요. 통일된 국가도 없었고 강력한 군대도 없었죠. 페르시아나 비잔틴 제국 같은 강대국들은 아랍인들을 그냥 사막의 유목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7세기 초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한 거예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아랍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600년 된 강대국과 갓 태어난 신생 세력 중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이 시작돼요. 636년 카디시아 전투에서 두 문명이 정면으로 맞붙었어요. 페르시아군은 정말 화려했어요.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병들, 코끼리 부대까지 있었죠. 마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었어요. 반면 아랍군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낙타나 말을 탄 가벼운 기병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길 것 같았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랍군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첫째, 아랍군은 사막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기동성이 뛰어났어요. 둘째,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잠깐, 이건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카디시아 전투 이후 일어난 일은 정말 놀라워요. 사산 왕조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 야즈데게르드 3세는 수도 크테시폰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600년 동안 이어진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자신의 궁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요. 더 충격적인 건 페르시아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랍군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세 번째 비밀이 나와요. 사산 왕조는 마지막 시기에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귀족들만 부유하고 일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죠. 반면 아랍군은 더 공정한 통치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백성들이 오히려 아랍군을 해방군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비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산 왕조는 마지막 시기에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반면 아랍군은 더 공정한 통치를 약속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랍군이 정말로 페르시아 문명을 파괴한 걸까요? 아니면, 자, 여기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겉으로 보면 아랍인들이 승자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페르시아인들이 오히려 이슬람 제국의 진짜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페르시아인들은 수백 년간 거대한 제국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행정, 학문, 예술 모든 면에서 아랍인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결국 이슬람 제국이 커질수록 페르시아인들의 역할도 커졌어요. 총리, 학자, 예술가들 대부분이 페르시아 출신이었거든요. 심지어 아바스 왕조 시대에는 페르시아인들이 실질적으로 제국을 운영했어요. 더 놀라운 건 페르시아 문화가 이슬람 문명 전체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시, 건축, 정원, 양식 모두 페르시아 스타일이 표준이 되었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이에요. 첫째, 천일야와 같은 유명한 이야기들. 이거 원래 페르시아 이야기예요.
알라딘도 신바트도 모두 페르시아에서 나온 캐릭터들이죠. 둘째, 이슬람 황금 시대의 대표 학자들을 보세요. 알라지 이븐 시나 알비루니. 이들 대부분이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이들이 그리스 철학을 아랍어로 번역하고 발전시켰어요. 셋째, 건축을 보세요. 돔과 미나렛, 아름다운 정원. 이 모든 게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뭘까요? 바로 언어예요. 현재 아랍어에는 페르시아어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반대로 페르시아어도 아랍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페르시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영향은 현대까지 이어져요. 지금도 이란은 독특한 위치에 있죠.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건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터키, 인도,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도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명의 힘이에요. 군사적으로는 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승리한 거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 문화에 정복당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인데 구독을 누르고 계속 들어보세요. 마지막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전쟁에는 진짜 패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문명이 합쳐져서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거든요. 아랍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강력한 정신력을, 페르시아인들은 풍부한 문화와 행정 경험을 가져왔어요. 이 둘이 만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이슬람 황금 시대를 만들어낸 거죠.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바그다드와 코르도바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유럽이 암흑시대에 빠져있을 때 이슬람 세계는 과학과 예술의 꽃을 피우고 있었죠. 이게 바로 진짜 승자예요.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합쳐서 더 위대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죠?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흥미로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문명의 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문명 대결을 다뤄봤으면 좋겠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때까지 안녕.